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알고 찍자. 여러분 지금 삶이 불행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인주가 바뀌어야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여러분 자식들의 삶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는 개조 프로젝트 알고 찍자. 알찍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윈즈코리아 컨설팅. 비실비실 웃는 듣보잡. 반갑습니다. 윈즈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듣보잡 박시영입니다. 호가 이제 듣보잡이 됐어. 자, 그리고 부산 하늘을 호이호이 날고 있는 양보 김비호 선생. 양보. 안녕하세요. 부산갈매기 김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무등산 폭격기가 아니라 광주 무등산 매직 아이 서정성 전시위원, 네. 현재 아이안과 원장, 풍성교 네. 광주 지부장. 네, 반갑습니다. 서정성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이 청담동 벙커에 서 있습니다. 청담동 89-10. 그런데 이제 다다음 주 목요일이죠. 10월 15일 공갈 정청래 선생의 책 거침없이 정청래 네. 북콘서트가 전국구 공개방송과 묶여서 함께 있습니다. 10월 15일 저녁 8시에 정청래를 싫어하시는 분들 와서 계란을 던져주시고 정청래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는 자 호 프로가 함께 만나는 소통의 자리. 아 멋지다. 자 그리고 10월 17일 세월호 가족 지킴이 3가지 명진 스님하고 그 다음에 문교현 신부와 함께하는 3가지에서 세월호 순례길을 마련했습니다. 기억과 약속의 길 10월 17일 오후 2시 안산에서 기억저장소와 그 다음에 단원고와 분향소를 쭉 걷는 한 2시간 정도의 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세월호 가족 지킴이 인터넷에서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검색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찍 승승장구. 네. 예, 거기에는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신 듣보잡 박시영 선생님 거기. 예. 왜 듣보잡 얘기 오늘 좀 얘기해봐요. 모르겠네.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요즘 제가 이제 좀 점잖해져갖고 김비호도 딱 자세를 낮추니까 이제 까는 사람들이 누굴 까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누굴 까야지 속이 시원하고도 우리 예. 진보의 이 전사들은 누굴 까야 돼? 키보드 워리어들. 키보드 워리어. 듣보잡. 듣보잡. 자판 전사. 그런 사람들이 우리 둘을 깔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내가 뭐라 그러는데 날 살짝 무시도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랬는데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많이 컸네. 나이 좀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랬는데 댓글에 무명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을 1년 동안 키워줬더니 이제 정봉주를 무시해? 아니 봉도사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 그대로 게시판에 올렸네. 예. 아니요, 난 듣보잡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의원님 운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익명으로. 근데 오늘 여는 말씀이 되게 아이디 도용했어요. 예. 지금 여는 방송은요. 여는 말씀이 너무 좋아. 예, 그거는 그 스브스 방송. 스브스 방송에 요즘 정치 드라마를 하는데 시티모예요. 거기에 이제 차승원이 무소속 후보로 나왔는데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무소속 후보? 뭔데요? 조국. PD가 조국 팬 같아. 조국 띄워주기 프로젝트야. 거기서 나오는 멘트입니다. 이번에 출마하셔야 되겠네요. 예. 누구예요? 조국이요? 조국 교수. 다시는 여의도 보고 오줌도 안 싼다. 오줌도 안 싸겠대. 자. 예, 이번 주 11차 조사인데요. 예. 조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만 19세 이상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1018명 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표본 추출은 유무선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을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조사 기간은 10월 3일, 4일 양일간 진행을 했고 조사 기관은 윈즈코리아 컨설팅과 IMTV가 공동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4.1%, 조사 방법은 ARS 조사를 이용해서 실시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지난 추석에
문재인 대표와 네. 김무성 대표가 합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오락가락한 행보 때문에 좀 죽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상황이 오리무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예. 이거 좀 뒷북치는 여론조사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더라 하더라도, 예. 국민공천제, 그리고 또 안심번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야당 쪽에서도 뭐 사실은 화력을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만 예.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문 대표 또 뭐 흔들기에 막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국민들은 여야 대표 합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아. 또 국민공천제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청와대와 그 김무성 간에 각을 세우고 있는데 김무성 간에 청와대가 공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를 예.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국민 인식이 예. 어떤지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 내용도 물론 그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만 네네. 여야 대표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합의를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야권보다는 여권 지지층이 과연 어떻게 볼까? 김무성하고 그렇죠. 문재인이 깜짝 이렇게 만났잖아요. 예. 합의를 네. 발표했는데 여당 내에서는 뭐 자기들하고 공유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냐? 덜컥 합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권 지지층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어떻게 보는지.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호남권에서 또 어떻게 보는지. 네, 네. 이런 걸 봐야지 네. 우리가 이게 집권 프로젝트 알직에 사명을 다하는 거다. 그렇죠. 예. 예. 17위 축하합니다. 두 분을 포함해서. 17위 축하한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대구 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한 11위쯤이었었는데, 김비호 위원장이 6위 까먹어갖고 17위가 됐어요. 그 말도 안, 어, 아무 느낌도 근데 없고 감동도 없는 얘기. 단일 에피소드 순위는 7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게 좋아요. 예,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보잖아 또. 아, 그래요? 항상 하잖아. 함정이 안 넘어가는데. 아니 그리고 이 두 분을 포함해서 예. 두 분은 김무성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두 분을 포함해서 그 지금 정치를 하는 자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 지금 현재를 분석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것이다. 예. 그런 걸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근데 김비호 위원장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컨텐츠는 좀 부족해도 기본 자세가 돼 있어요. 아이, 네. 그럼요. 마인드나 철학이 중요한 게 정치하는 자, 네. 이 정치를 바라보는 분, 정치하는 사람을 낮추고 국민을 높이는 네. 이런 걸 파악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이 수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마워요. 나 그냥 얘기했는데. 그게 평상시에 몸에 배 있는 네, 거예요. 있으시죠.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한번 박수를 보내줍시다. 우리. 아, 콘텐츠는 없다는 게 전제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 칭찬 받으면서도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아. 자, 양보 김비호 들어가시죠. 선생님. 네.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야 대표인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만나 휴대폰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합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게 봤다, 좋지 않게 봤다, 잘 모르겠다. 이 세 가지로 여쭤봤고요. 좋게 봤다는 의견이 40.6, 41% 예. 나왔고요. 좋지 않게 봤다, 부정적 시각이 33.5, 34%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 26%. 예. 즉, 긍정적 시각이 부정적 시각에 비해서 7%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서 의원님, 네. 조금 놀란 결과죠? 저는 정말 좋게 봤는데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게 봤다가 최소한 33%. 최소한 가반수는 좀 넘어갈 거예요. 예, 저는 50%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국민들께서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신다니 예. 저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죠. 네. 조사 결과를 들여다 보니까 여야 지지층 간의 인식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야권 지지층은 긍정적이었고 여권 지지층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다르게 조사됐고, 다만 이제 대선 판단 유보층, 잘 모르겠다는 층이 긍정적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 평가가 다소 높지만은, 저는 만약에 이게 여야 대표가 합의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조사를 했다면
아마 긍정적 시각이 거의 부정적 시각이 2배 정도 높았을 텐데 예. 그 이후에 여당 내에서 흔들어. 김무성 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냐. 청와대 또 친박 진영 치고받고 막 이런 과정이 벌어지니까 이거 야당한테 말린 거 아니야? 라고 여당 지지층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관점 중에서 왜 야당한테 끌려가느냐. 네, 심지어는 의총에서 친박 의원은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오랑캐와 협의하냐. 자, 그 인식은 그 누구 의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또 그 의원이 똑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래도 명예훼손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예. 큰일 나. 그리고 예. 부산, 울산, 경남은 그렇게 외부적인 바람이, 좋지 않은 바람이 부는데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좋게 봤다가. 예. 지난번에 제가 정치.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예요? 42.6 대 28.5. 아.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부산은 한 14% 정도 차이가 14~15%쯤 차이가 나네요. 2배 높은 예. 거예요. 예. 이걸 좀 분석해보면, 두 분 다 부산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정치복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예.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서 또 만나서 뭔가 새로운 그 대한민국의 여야에 예. 서로 상상하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우리 박시영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직후에 했으면 상당한 지지가 있었을 거다. 지금 못난 정치인들이 너무 흔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여든 야든 이게 지금 정치 복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큰 대의 명제거든요. 예. 이거 분명히 관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을 분들은 이제 경남중학교. 그리고 경남중학교 네. 동창이기 때문에 네. 1년 선후배 상계에서 그리고 경남중학교 동창 및 그 친인척. 그 친인척. 추석에 모여서 경남중 난리 났네. 그게 42%, 43%나 되나? 예. 자, 그리고. 근데 사실 방금 정치복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예. 이 여야 대표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합의하는 사항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서로 불신의 팽배해 있고 서로 또 대척점에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올 예,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호남에서도 부산에서 42%가 좋게 봤는데 예. 호남에서는 45%를 좋게 봤습니다. 이게 호남 분들 이게 훨씬 더 좋게 본 거예요. 부산에 43%입니다. 42.6. 뭐 44%. 그렇게 쓸데없는 걸 말 걸었고 시간 중요하거든요. 까먹지 마요. 인생에 아, 제일 귀중한 게 시간입니다. 편집 필요하시면 하세요. 네, 이제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호남에서는 이제 잘 모르겠다가 예. 18%로 이제 26%가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또 반면에 좋지 않게 봤다가 우리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음. 그게 우리가 여론조사에 앞에서 쭉 해온 결과로 보면은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고 호남에서도 그래도 한 50%, 60% 가까이 지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54~5%쯤 나오죠. 문재인 그랬습니다. 대표 지지로 네,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나머지 한 30%에서 40% 정도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좋지 않게 보는 네, 호남은- 그런 경향들이 지금 36%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야권 지지층에서 14%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야권 지지층이 강한 호남에서 36%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튼 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지도부에 대한 좀 불신이 좀 작용한 건 아닌지 뭐 이렇게 그랬을 생각합니다. 수도 있고요. 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좋지 않게 봤다가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네. 한측에서는 호남민들이 안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이 반감, 분노가 다른 데보다 높을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문재인 대표가 잘 합의해서 정치를 끌고 가는데 야, 저놈들하고 무슨 합의를 해? 그냥 타도의 대상이지. 이런 분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와 합의한 것을 보면서 호남민들은 예.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가 공고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진 층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경계의식 이런 것들도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정성 지금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번 주 댓글에 듣보잡 2 되네. 정문주 의원님 얘기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좀 보면 어쨌든 야권 지지층은 58대 14로 압도적으로 높게 4배 이상. 예. 긍정 시각이 부정 시각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았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야당의 공천 방안을 여당이 채택해 줬고 혁신안이 법적 제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촉매제로서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는 그렇죠. 것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두 번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평가. 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안심번호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일시적인 가상번호 형태로 받아서 여론조사나 선거인단 모집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정당이 이러한 방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대체로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9%, 대체로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6%, 잘 모르겠다 15%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가 긍정적으로, 그래서 한 13%포인트 정도가 부정적 시각에 비해서 긍정적 시각이 높다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야권 지지자들은 예측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여권, 야권 비해서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예, 야권 지지자는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봤고요. 2명만 반대, 1명은 유보. 여권 지지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서 22%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22% 높았다는 얘기고요. 야권 지지층은 반대로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것은 야권에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청와대의 그 딴죽걸기에 거리에 상당 부분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다. 특히 여권 지지자들은. 참, 근데 이번에 부산 경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부산이 그 긍정적이란 그 긍정층이 한 56% 됩니다. 와, 전국 평균보다도 높네요. 높죠. 훨씬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남중이 작동하는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이 있는 거죠. 경남중학교? 경남중학교 말고 부산에 두 거물이 만나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왜냐하면 부정적 정치를 바꾼다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은 어떻게 나왔어요? 대구 경북은 뭐 좋지 않습니다. 부정평가가 41%로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은 건 아니고 4% 정도. 4% 정도. 그 전국적으로 비하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긍정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대구 경북에서는 오히려 부정이 더 높았다. 한 4% 정도. 그렇죠. 예,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긍정평가 우세했는데 대구 경북에서만 유독 부정평가 우세했죠. 그렇죠. 우리의 호프 충청 높았죠. 50.9. 이야. 51대 38.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아. 충청권에 힘을 걸어야 돼.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통하는 충청권. 그렇지. 그랬슈.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여야의 일부 의원들이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안심번호 이 국민공천제가 역선택이라든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뭐 저희들도 뭐 지금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봤습니다. 뭐 동원 선거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부정적이고 훨씬 더 후진적인 방법인가요? 요즘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리고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나 선거인단 투표 전문가들 뭐 코멘트하는 거, 그 정치인들이 발언하는 걸 보면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입장을 내더라고요. 근데 각 당이 기존의 여론조사 할 때도 역선택 문제는 늘 나왔었습니다. 경선조사 할 때 다 여론조사 했었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거나 지지정당이 없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누구를 지지하겠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경선을 치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도 역선택은 늘 상존하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한 번도 시비를 걸지 않았거든요. 극히 미비하다는 거였죠. 그동안 해보면. 근데 안심번호는 기존의 여론조사에 비해서 개선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 전화번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존의 여론조사였는데 이 휴대전화로 1인 가구라든가 직장인들 이런 네. 사람들이 편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같은 날 실시하면 더 역선택이 줄어들 수 있는 여야가. 가능성이 여야가 예, 같은 날 예. 훨씬 그래서 여러 가지 누가 봐더라도 기존 여론조사 방식에 비해서는 개선된 거다. 이거는 여야 뭐 사실 이론의 여지가 사실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바탕으로 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그 부작용은 없느냐 뭐 이렇게 묻는 건데 사실 착신 문제들도 유선 전화는 심했지만 이거는 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신할 수 왜냐하면 없죠. 예. 그 가상번호상에서 착신만 받는 전화거든요. 이게 거는 전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거를 뭐 눌러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상으로 생성돼서 일방적으로 통신사에서 주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예. 역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어거지 부리는 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딴지로 전화가 넣는 거지, 와요. 와갖고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그러면 요게 국민 안심번호 국민 그 공천제이기 때문에 내가 역선택을 해서 반대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데 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데요. 이렇게 할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 몇 프로나 되겠냐는 그리고 거예요. 많아 1%라고 그리고 1%도 안 나와요. 아니, 그리고 우리 복잡한 세상에 우리 저 이렇게 합니다. 역선택하기 전에 이미 전화를 딱 받고 얘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시끄러워 딱 끊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정봉수 의원님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예. 이 경선이란 거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까지 얼마나 병폐가 많았습니까? 폐해가 돈 선거, 뭐 선거. 지금 이거는 상당히 선진화된 제도인데 여야 의원들이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그 대표를 딴죽 걸기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제도에 대한 문제는 간단히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그 공천제, 다만 당심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반영된다라고 하는 걸 문제 제기하면 그건 일정 정도 타당하다. 그러나 당을 대중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게 더 진일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할 얘기 없는 되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당원 구조가 거만은 들으려고 그래, 좀 지나치게 거만적으로. 50대 60대 이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젊은층이 구조적으로 많이 배제되는 예. 지지층 여론과 당원 여론이 상충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문을 열어야 사실은 지지층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야권 지지층 거의 70%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흔들려는 행위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죠, 일부 해당 의원들이 행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정말 일부 의원들이 김한길 의원이 대표적이죠. 이건 진짜 해당 행위고 아니 그렇게 흔드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딱 서희 두 가지만 의원. 저는 말씀드리면요. 사실 동원을 방지할 수 있고 착신을 못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봐도 안심 완벽한 진척이죠. 완벽한 진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호남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가 53%, 부정적이다가 한 40% 정도 나왔는데요. 이 전체 국민들하고의 생각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일치하고 않았습니다. 예, 예. 아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흔드는데도 예? 여야가 흔드는데도 거의 절반 정도가 과반수 정도가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이거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청와대 여당 공천 개입. 네. 뭐 공공연하게 이제 이게 부끄럼도 없고 네. 수줍음도 없어요. 체면도 없고 염체도 없이 그냥 들이대는 거야. 네. 니들끼리 하면 안 된다. 내가 하겠다. 네. 전략 공천 내 마음대로 해서 친박 대대적으로 받겠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노골적으로. 예. 자, 청와대가 이렇게- 여당 공천 개입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을 두고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는데요. 청와대가 여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입할 수 있다,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 나눠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개입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4%, 예.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4%로 높았습니다. 예. 잘 모르겠다, 자그마치 12%. 20%가 높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진 국민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히 여권 지지자들을 좀 봐줘야 돼요. 그렇죠. 야권 지지자들은 뭐 더 높을 것이고 예. 또 물어보나 안 하고 예. 또 호남은 무조건이 아니라 상당히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영남 지역과 충청권을 봐줘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영남권은 이쪽에서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두 가지만 아니,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영남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남녀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정치 관여도가 남성들이 좀 높은 편인데 남자들은 거의 찬반 비율이 2배 이상 확 벌어졌거든요. 여성들도
부정적인 시각이 높긴 합니다만 남성에 비하면 낮았고요. 두 번째는 여야 간의 지지층 간의 차이가 이것도 극명히 드러났다. 야당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예. 여권 쪽에서는 청와대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쪽으로 보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예, 설명 올려주시죠. 영남은 역시 개입하면 안 된다가 높습니다. 한 54.1%로 그 39.8, 한 40%. 영남이 아니라 예, 부울경이요. 부울경이죠. 부울경. 부산, 울산, 영남.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좀 빼고 제가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개입할 수 있다가 한 39.8%. 아, 개입하면 안 된다가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높네요. 그렇죠. 54.1%인데 어쨌든 개입하면 안 된다가 어쨌든 평균보다 높습니다. 예. 54.1%로.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 여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권을 좀 살펴봐야 된다. 좀 슬픕니다. 슬퍼. 청와대가 개입 안 한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 결과를 얘기하세요. 개인의 논평을 얘기하는 논평이 아니라 팩트를 먼저 얘기하시고. 팩트는 다 얘기했고요. 아니요, 여권. 여권은 얘기를 할 듯 하다가 편안히 예, 개인의 얘기로 들어가면. 여권은 개입할 수가 있다가 56.6%. 아. 개입하면 안 된다가 31.6%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야권이나 국민들은 상권 분립을 배울 때 여기는 이권 분립을 배웠네. 이권 분립, 그렇죠? 예. 이권 분립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층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 보수층은 애당초 없었다. 애당초 없었다 있었는데 없었다.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 그래서 없었다. 김무성 문재인의 그럼 묶어서 그 두 분의 만남은 정치를 보고 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됐는데 예. 뭔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예. 이 사람들 좀 헷갈려하는 거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 최근에 들어서 합리적 보수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으세요? 합리적 보수. 진짜 없네. 없어. 근데 왜 이때 자꾸 없어요. 없어, 진짜 대한민국에서 합리적 보수는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 않았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는 줄 알아요? 친일 세력이 득세하기 이전에 이미 이완용이 다 처먹었네 그때. 이완용이 끌어들고 그다음에 그 조선에 맞네. 조선의 이 뭡니까 위에 0.1% 이 4대부가 장악하고 있을 때부터 합리적 보수의 뿌리는 애당초 없어요. 지금 이러한 현상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층의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네?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욕 나올 것 헬조선, 예? 망한 민국. 그래도 보수가 일정 정도 자기 목소리를 해줘야지만이. 그럼요. 그래서 유승민에게 국민들이 많이 갈채를 보내는 게 국방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공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 사회의 복지 문제라든지 분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리버럴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예. 그러니까 거기다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쯤이 대한민국 합리적 보수가 싹 틀 수 있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바로 죽이잖아요. 아니 여권에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다고 그 청와대 그 정치 개입을 허용하니까 박근혜 정권이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지지율이 50% 하잖아요. 조금씩 말이 빠지고 돼요. 있습니다. 예, 빠져야 되죠, 당연히. 예. 자, 그리고. 개입하면 안 된다도 여권 지지층에서 32%나 되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거죠.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한 말씩 하는데 여러 말씀하는 사람보다 컨텐츠가 좋아요. 이게 왜 그러세요, 아저씨? 이게 어떻게 보면 32% 높다고 생각 안 하니까 제가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이 50% 육박하니까 예. 이게 57% 뭐 이해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 지지도 뭐 되게 20% 수준이니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남에서도 이제 개입할 수 있다가 한 28% 정도 나왔고요. 개입하면 안 된다. 58%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에 굉장히 방점을 두는 것이 뭐 다들 생각들이 있으시지만은 국민들이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승민 원내대표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네. 정치인들이 이렇게 청와대까지 개입하면은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할 거냐. 청와대 눈치만 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진짜. 아주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한다면요. 네. 여야가 협의해라. 그리고 그렇죠. 슬그머니 그 정무수석이거든요. 당과 청와대를 조율하는. 그럼요. 네, 가교역 정무소속을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의 원내대표나 부대표나 아니면 당의 전략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슬그머니 불러서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게 이게 옳지 않다. 청와대에서 보기엔 이런 뜻이 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여야가 입법부가 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입법
행정사법의 상권 분립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체면도 없어요. 뭔 얘기냐? 네. 청와대하고 여당은 상명하복의 관계이다. 이건 군사조직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상상하면서 하는 짓은 왜 벼랑한 욕을 해요? 완전 일방통행이잖아. 방송에 질을 떨어뜨리네 욕을 하고 아니, 있어. 사실 짜증나게. 아니 그냥 입만 열면 상상 하잖아 방송에서. 예? 공주님하고 전부 다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상생 입만 열면 물고기 놔주라고 방생하지. 아니 말은 그렇게 하고 하는 짓거리는 진짜 예.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도 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됐든 야당을 상대로. 예. 근데 그게 이런 공천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야지. 그래서 컨텐츠가 있어요.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컨텐츠가 있어도 이게 영혼이 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하는 얘기거든 청와대더러. 예. 네. 그럼 가까이 동반자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도 소통 좀 하라 그러세요. 왜 엄한 데서 가지고 아니, 얘기를 왜 해요? 이거를 또 안철수 의원의 문제를 왜 서울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둘이 말을 하는데 물이 하도 튀겨갖고 무지개가 쓰네 무지개가. 아우 씨. 왜 갑자기 아니, 안철수 아니, 의원님이 직접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안철수 난 의원한테. 다각도로 연락을 하라 그랬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지. 아니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방송에서 내가 그랬거든.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그랬더니 한 대 맞을까봐 연락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은 예. 정치인의 제1의 덕목은 소통, 제2의 덕목 소통, 제3의 덕목 소통. 여기서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이번 그 과정을 보면서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한테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진짜 천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청와대 계셔봤잖아요. 예. 홍보수석은 당대표에게 이런 거거든요. 수석은요, 차관급에 엄밀하게 따지면 장관급도 아니에요. 물론 국회의원도 차관급입니다. 싸가지 없어. 차관 대우예요. 그러나 국회의원은 장관에 대해서 질타하고 장관의 그럼요. 행정, 정책, 예산권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관보다도 실질적으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살짝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청와대 수석이 차관급이 국회의원을 그것도 특히 당대표를 향해서 네. 저렇게 모렴치하게 모욕을 주는 거는 이게 상대 당을 떠나서 못 배워 처먹은 거지 진짜. 그럼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그래? 그 무대 팬카페 회원이냐고. 아니 진짜 김무성 라이벌로서 예. 같은 지역구 아. 짜네요 진짜. 아. 이게 정치가 지금 복원되려고 하다가 양보 어? 김비호 선생. 김비호 선생님도 아니 진짜 짠한데. 그런 조짐이 엄청나게 있었다니까. 예. 근데 이게 참고로 막 끼얹는 거야 지금. 맞습니다. 어? 예. 그리고 호남에서 아까 28%가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호남민들은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28%가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짓이 원래 그랬지. 그냥 개입해버려. 그런 거예요. 아유. 그런 이게 포기의 뜻이 더 강해요. 호남은.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니네들 뭐 너희들이 하는 짓이 거기서 니네 수준이 덧진 그만하다. 이름들아.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자, 네 번째. 사투리가 좀 느리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요. 대통령 김무성 전략공천 갈등 전망. 예. 이번에 김무성 특집 같아요. 아, 예. 우리가 저는 무대를 지지하고 무대만이 예. 우리의 진정한 그 경쟁자다. 지난번 전국구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야권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제 얘기에 새겨들어야 돼요. 예. 누가 후보로 뜰 때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누가 파트너를 쓴 게 할 것인데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해요. 내 말의 깊은 뜻을 이해를 해야 돼. 기쁜 뜻은 거의 다 알 것 같은데요. 청취자들이 다 이해하고 깊은 뜻을 이해 못하면 내가 얘기를 왜 해요? 다 알아야지. 예.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당 총선 공천 방식을 두고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김무성 대표와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간에, 그러니까 청와대죠. 청와대 대통령 간에 갈등이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대통령 뜻이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57%. 예. 김무성 대표의 뜻이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20%로 조사됐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로 대통령 뜻이 관철될 것이라는 의견이 무려 김무성 대표 뜻이 관철될 것이라는 의견보다 3배 높은 상황입니다. 10명 중에 6명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시점에 네. 이미 김무성 대표가 당원 당규에 보장되어 있는 우선 공천제라 그랬나요? 예, 벌써 꼬랑지 내렸죠. 예, 우선 공천제. 우선 추천제. 우선 추천제. 예. 근데 전략 공천제와 이제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말장난이죠, 그거. 눈 가리고 아웅이죠, 예. 사실. 똑같은 얘기죠, 사실. 우선 추천제, 예. 전략 공천제. 거기는 이제 사실 기법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요. 사실. 저는 전국구에서도 얘기했지만 김무성 대표의 특징이 지금 네 번째 치고 빠지기거든요. 그래요? 기대도 돼, 그러면? 예,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유승민은 부러졌지만 김무성 대표는 휘어질 것이다. 쉬워질 것이다. 저는 또 많은 이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 대표에서 물러날 거라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진 것 같죠? 대표 유지하면서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더 밀 거야? 무대 팬카페예요, 엄마. 아니, 보세요. 무대가 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저게 저건 뭐라 그랬어요? 그럼요. 저게 저건 동지. 그렇죠. 모슬론 실천 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저 한마디 아니, 드릴까요? 김무성 대표 좀 무너져야 김비호 위원장이 아니, 저는 상대방의 김비호는 이미 양보할 각오가 아니, 되어 있어요. 그런 김무성에게. 말씀 자꾸 그럼 누구에게 양보하는? 김무성이에요? 문재인이에요? 아니, 좀 있어봐, 보세요. 지금 자꾸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예. 이 김무성 얘기를 좀 드리자면, 대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그대로 다 드러나네요. 예. 심리적 상황들. 저는 이 김무성, 아까 우리 박 대표가 얘기하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추락하면 추락할수록, 저는 왜냐면, 좋죠.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복원. 정치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적어도 상상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멀어졌던 정치에 관심을 다시 가지고 뭔가 이제 이 정치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예. 이런 신호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런 답답한 현실들이 너무 좀 가슴 아프고 저는 김무성 대표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통스럽지만 잘 뚫고 나가라. 뚫고 나가라. 예.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예. 이 어려운 형국을 뚫고 나가라. 이제 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시작했네. 김무성 국민들이 대표가 무릎을 꿇고 하나 밀리면 안 좋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결국 편이 돼준다는 얘기죠. 그게 호남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호남민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비호 그 위원장이 주장한 거에 동의하는 듯한 여론조사가 나오면요. 네. 대단히 선택적으로 두 사람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 뜻이 관철될 것이다가 59%, 예. 김무성 대표의 뜻이 관철될 것이다가 27%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8, 9% 정도. 예, 독보적으로 좀 높은 지금 예. 상황인데요. 사실 호남이 봤을 때도 다른 지지하는 정당이 좀 다르긴 하지만 방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좀 짠하게 보이니까 그게 좀 지지를 해주는 것 그러죠. 같아요.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둘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죠. 모처럼 국회가 8년 만에 제 역할을 했는데 네, 여야가 네. 제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사정없이 자기 새끼들 몇 명 국회의원 못 낸다고 해갖고 사정없이 밟아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예. 대해서 호남민들이 가장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얘기해 준 거고. 부산도 그렇습니다. 부산도 그랬어요? 부산도 네. 김무성 뜻 관철될 것이라는 의견이 26.7% 네. 높아요. 그리고 59.6 부산이 아니죠. 부울경이죠. 불경이죠. 근데 예. 대통령 뜻이 관철될 거라고 생각하는 53.9%에 예. 분명 이 조서도 있을 거라고 대통령에 그렇죠. 대한. 예. 네, 분명히. 그렇죠. 근데 해봐라. 그래. 그러나 얘네들- 분명한 거는 26%예요? 예, 27%죠. 27%. 예. 거기에는 경남 동창들이 많이 있겠죠. 한 말씀 드리면 여야 지지층 모두 예. 대통령 뜻이 관철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전략공천에 대한 대통령 뜻을 떠나서 이게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에 대한 우리 좀 판단이 좀 필요한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전략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국민들은 공천 방식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국민공천제든 전략공천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각 당의 후보로 공천하라. 사람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사실 강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현역들한테 절대적 유리하게 돼 있는 이 기득권 구조에서 국민들이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그거를 전략공천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비율로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현역들이 재당선되는데 기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주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당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런 모습을 좀 깨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갔으면은 김무성 대표가 대표에서 지금 물러났어야 돼요. 우린 너무나 땡큐. 레이디 가가. 왜냐면 너무나 명분을 잘못 잡았어요. 내 말 안 들어? 요구도 있었거든. 프레임을 내 말을 듣는 착한
당대표와 내 말을 안 듣는 나쁜 김무성과 이렇게 딱 선하게 구도로 갔거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이 싸움에서는 결코 김무성 대표가 원사이드하게 밀려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 그게 다 그 윈지코리아에서 배웠습니다. 1년 전에 듣보잡이었는데 많이 컸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한마디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정성 패널 같은 경우도 정말 강조해서 인재거든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안철수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댓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50% 60% 지지 보낼 때 그때 저분이 대안이겠구나 하면서 선택한 분들 많아요. 네. 그리고 그때 함께 선택했던 지금 광주시장 했던 분 그분과의 오랜 정치적 동지적 관계 때문에 같이 가서 동의하고 선택한 거죠. 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떠났어요. 네. 그렇게 지지했던 분들 45%는 다 떠난 거거든. 5% 6% 남아도 이분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의리를 지키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직원하면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에요.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죠. 대부분 다 떠났어. 아이고. 이런 훌륭한 정치인이 광주에서 되려면요. 댓글 또 올라오고. 전략공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호남에서 될 길이 없어.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현역들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마디 해보세요. 쫙 올려줬는데 살짝 빼면 똑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감사한 말씀인데요. 이제 다시 4번 문항으로 좀 돌아가 보고 예. 싶은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3번 질문에 보면은 지가 하라 그랬나? 아니 왜냐면은 청와대 여당 공천 개입을 예. 하면 안 된다. 이게 훨씬 높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우리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누구 뜻이 관철될 것 같냐. 이거는 바람직한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전망.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우리 김비호 위원장께서 저서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아무튼 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대통령 유승민 학습효과 이런 거 보고 나니까 대통령 뜻이 아마 관철될 것이다. 이게 57%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현실을 정치의 반영해 불행한 현실을 네. 그대로. 예. 맞습니다. 비극적한 현실이. 그러니까 그 민낯을 그대로 공개해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미래 권력이 이쯤 하면 현재 권력을 누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김무성 의원의 지지세가 공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 김무성 세력이 하나의 공고한 집단으로 돼 있어서 대통령이 명분이 없는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막 치받고 이래야 하는데 모래알 같거든요. 사실 눈치 보고 있고 오히려 청와대 쪽은 단단하고 친박은. 근데 저는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게 사회 마약 사건이요. 과연 그 우연적인 사건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그 배경을 보면 정치적 배경을 보면 지금은 폭풍과 몰아칠 때니까 정치적 말이 있거든요. 폭풍과 몰아칠 때는 엎드려 있어라. 그리고 와신 상담해라. 당대표 안 물러나잖아요. 잘한다 김무성.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다섯 번째 차기 대선 지지 성향. 예, 자,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죠. 예, 이번에도 시계열적 측정을 했고요. 이번에 여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42.5, 43% 나왔고요. 야권이 집권하는 게 차기 대선에서 좋다고 보시는 분들이 44.3% 나왔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1.8%포인트가 났는데요. 계속 여야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치, 지금까지 격차 중에서 가장 적게 야권이 줄곧 우세했는데 격차 많이 줄었다. 그만큼 야권의 실망층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여권 쪽은 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갈등 향후 전망. 네. 새정치연합이 또 요즘 그 핑퐁 게임을 해요. 새정치연합이 혁신이 11차 안을 갖고 우당탕탕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조경태, 박지원. 박지원은 탈당을 해버렸죠. 했으니까 점차 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이게 점차 수가 줄어들고 지리멸렬하는 상황에서 재미가 없어지니까 안민석 의원은 처음에 갔다가 내가 발표하니까 얼른 뺐죠. 다행이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당 싸움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박근혜와 김무성 이 싸움으로 막 그 똑줄 불난 것처럼 싸우다가 어느 정도 싸움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탁 넘어왔어. 그죠? 박영선 의원이 또 불을 지폈죠. 박영선 의원 전에 이미 김한길 의원이 먼저 불을 지폈죠. 예, 그렇죠. 거기 받아서 이제. 예, 혁신안이 옳지 않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요. 네. 근데 뭐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혁신안이 옳지 않고 안철수 의원이 혁신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그거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재밌는 게 김한길 의원은요. 이인재 의원은요. 성완종 리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분 아니에요? 네. 근데 검찰에서 어느 순간에 김한길, 이인재 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고 네. 예를 들어 소환할 것인지 그전에 소환할 것처럼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네. 소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거든요. 기소가 아니에요. 포토라인에 세우면은 이미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빚을 보기가 힘이 들죠. 네. 근데 검찰에서 그 얘기 없어져. 그 얘기 없어지자마자 느닷없이 그 엎드렸던 김한길 전 대표가 이분에 대해서 세게 발언해요. 이상해. 여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나는 그냥 이상하다. 이상하자. SK 예. 광고해 주는 거예요. 폭탄론이네. 이상하자. 일단 한번 이 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차기 대선 야권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근 상황을 볼 때 개파 대립 등 당내 갈등이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전에 비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봤고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31% 비슷할 것 같다. 이전과 48% 그리고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사람이 8% 잘 모르겠다 12%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일 높았고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31대 그다음에 더 심화될 것 8%로 본다면 약 4배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보다는 높았습니다. 4배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한 반쯤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거나 그 정도 선이니까 뭐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만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게 한 10명 중에 3명쯤. 그러니까 다소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다수의 인식인 거죠. 그래도 부정적인 것은 더 심화될 것이다가 8.4%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이제 의원님의 대단 껄쩍지근하게 의원님의 희망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난 희망하지 않아요. 나는 아주 객관적으로. 어쨌든 이 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본다면 다소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 변화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얘기가 나오기 전, 그 박영선의 빅텐트로는요. 늘 나오던 그게 이제 선거 때 보면 단골 메뉴거든요. 이 여론조사 할 땐 그게 이미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일요일 월요일쯤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 혁신안이 그 통과됐고 재심 정국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문재인 대표가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2달 정도는 맡겨둬야 한다. 일을 할 수 있게끔 맡겨두고 한 11월까지 문재인 대표가 자기 소신껏 당을 한번 이끌게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세가 높거나 당을 추스리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박시영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아직 여론조사로 조금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분들이 저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으면 박시영 대표 입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진정성 있게 당을 걱정하고 야권의 그 집권을 염려하고 야권의 이합 집산을 그 걱정하는 이런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5일 아니에요? 6일 아니에요? 이 방송에 나갈 때 10월 그 8일이죠? 앞으로 예비후보 등록할 때까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비후보 등록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미 당은 고점에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흔들지도 못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흔들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흔드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흔드는 것인 게 2달 뒤에면 우리 목소리도 낼 수 없으니 이 2달 안에 해서 우리의 지분을 갖자라고 하는 그렇게 이 개연성밖에 없는 거예요. 목소리를 왜 그렇게 내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내는 목소리를 개목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앞서서 우리가 쭉 여론 분석을 했지만 어쨌든 문 대표가 김무성을 문 대표님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 요즘 문바대 때문에 문 대표님을 문 대표님이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어쨌든 우리 야권안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을 잘했다고 박수 쳐야지. 전국을 조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노르만디 상륙작전 내가 비교하면서 예. 집중포화, 한포사격. 예. 힘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집중과 선택 한마디로 하세요. 그냥 무슨 아니, 노르만디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그걸 표현하자면 그렇게 힘을,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조해서. 근데 지금 보면 말 그대로 말꼬리 잡고 발목 잡고 도대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그렇다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권력의 속성상 총선을 앞두고 늘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 그렇죠. 혁신 과정은 예. 늘 시끄러운 거고 그거를 감내하면서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혁신안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게 당의 리더십이죠.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거기서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목에서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층이 이게 새로운 정치란 틀 속에서 함께 마음을 좀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잠깐만요. 생각합니다. 오늘 그 김비호 위원장 말을 너무 많이 했고 우리 여기 못바라고 얘기해서 거기 내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 아이고 고심바라고 댓글 올리세요. 자, 호남에서 어떻게 봤나? 이게 호남에서 보는 게 무척 중요해요. 네. 예. 사실 호남에서도 이제 이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 예. 이 전체적인 의견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30%, 예.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또 40%, 아. 심화될 것도 뭐 전체적인 게 8%였지만 호남에서 9% 나왔고요. 예. 잘 모르겠다 한 20% 정도 나왔는데요. 유고층이 조금 더 늘어났네. 네네. 호남에서는 그랬는데요. 사실 이게 문재인 대표께서 지금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전망들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당의 중진들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자기 희생을 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도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예. 승리를 위한 그런 행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또다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어디 지역을 팔고 또 계파를 팔고 맞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맞다. 그래서 보다 중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들, 근본적 고민들을 해서 좀 통합의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선당우사 정신이 없습니다. 말로만 선당우사하지 당을 생각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면서 물꼬를 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죠. 뭐 갑질하는 의원, 뭐 비리 의원들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감동이 있는데 지금 누구든지 희생하려는 분위기는 없고 다들 뭐 이렇게 입을 다물거나 동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당을 생각하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면시켜줬으면 우리가 그랬잖아. 사면시켜주면 우리 강남 서초 출마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40명 의원 날린다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다음으로? 다음 문항으로.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절대 넘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런 점이 있어야 되는데, 원로들한테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네. 그 4선, 5선 선배님들 손잡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권교체에서 행정부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다시 2단계 인생 후반전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분을 세우면서 길을 터줘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만 이 길을 터주는 누가 선도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많은 분들이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는 문 대표님께서 보여줄 관용과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이 하나다. 내가 또 얘기하면 의원님 엊그제 인터뷰 보니까 예.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대표 전국구에 한번 모셔서 예. 말씀 나누고 싶다. 이렇게 피력을 하셨던데 그런 일환인가요 지금? 정치적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초청을 하면 오시겠죠. 그럼요. 그거 제가 초청을 안 했을 뿐인데. 네. 자, 마지막. 새정연과 정의당 야권 통합 및 연대 필요성. 네. 자, 이건 난 여기에 대해서 절적으로 부정적인 견해인데. 예. 네. 자, 야권연대 차기 대선 야권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예. 이 야권연대가 늘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한번 지금 시점에서 우리 야권 지지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총선을 앞두고 통합하거나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52%, 예. 연대보다는 오히려 통합하는 게 낫다 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22%, 그다음에 연대나 통합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10%로 조사됐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6%에 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야권 연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과반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반대자들은
10%, 10명 중에 1명, 야권 그러니까 지지자 그 반대 중에는. 10명 중에 1명이 전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네. 알직과 전국구를 통해서 연대하고 통합하는 것은 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저는 밥그릇 연대하고 밥그릇 통합이라고 봐요. 의석수 나눠 먹고 뭐 지역 나눠 먹는 거거든요. 또 이것을 달리 보면 기존의 현역에 있는 의원들 기득권 연대다.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소수당으로 나가서 정당 만들어 선거 앞두고. 그 다음에 선거 때 우리가 나가고 2% 3% 뺏어가면 새정치 민주화는 니네 다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저쪽이 200석 넘어가면은 개헌 저지 의석수단 되니까 무섭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나는 국민을 볼모로 해서 인질극을 벌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소수정당으로 나가고 선거 때면 정당 만들고 이런 세력들 발본 세원에서 뿌리를 못 내리게 근본적으로.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질문한 게 이게 천정배 신당이나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가는 탈당 세력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정의당만을 염두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야권 지지자들이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서 정의당은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약간의 이질적이지만 그래서 이 양당 간의 이 연대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야권 연대 희생자 아니에요. 야권 연대 양보 안 했으면 말을 하지를 말아요. 그때 그 기분을 나는 희생했어요. 느끼지 무슨 희생을 했어요? 야권 연대에서 다른 사람 BBK로 감옥 가려고 할 때 내가 연대를 통해서 내가 혼자 갔어요. 그럼요. 아니 살신성인의 자세가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야권 연대 침을 뱉고 그러세요. 야권 연대 통해서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은 너무 참 좋지 않았죠.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제 느낌 높고 아니 너무 처음에 마음이 아프시니까 좀 들어주죠. 아니 절망적이었죠. 절망적이었는데 왜 야권연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정봉주 의원님 말에 일부는 제가 동의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야권연대는 필요합니다. 근데 야권연대를 정말 상시적으로 정책이라든지 그럼요. 그 정책 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연대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차라리 좋아요.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번 제가 양보할 즈음에 말 그대로 서로 그냥 기득권 나눠먹기였습니다. 기득권 연대, 밥그릇 연대. 그 당시에 지역에 우리 거의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또 재상을 좀 하자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야권 연대나 뭘 할 땐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공익적 목표라도 만들어놔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고압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상명하복.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권 연대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72.7%예요. 거의 필요하다. 73%. 왜? 분리하면 다 죽으니까. 그렇죠. 부산은 왜냐하면 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한 지역주의 그 다음에 정치복원 부산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는 필요한데 이번에도 왜냐하면 당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권 연대 필요하니까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이나 출마자들한테 자기 사역보다는 공익적 목표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김비호 위원장 얘기에 100% 동의하면서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두서없이 얘기했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듣보잡 소리 안 들었다고 이런 거예요.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열성적으로 국정원 대선 댓글 길거리 투쟁에 나섰어요.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투입에 정의당 거리에 있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눈치 보고 있었어요. 들락날락했죠. 들어갔다 나갔다. 이럴 때 이 부정선거 문제, 대선 댓글 개입 문제가 바로 정책연대거든요. 그때 왜 손잡으려고 노력 안 합니까? 이후에 작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왜 손잡으려고 노력 안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의석수 줄이고 밖으로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연대한데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의석 연대가 아니라 국회의원 자리 연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뭘 갖고 연대하겠다. 예를 들어 경제가 이렇게 개판이니까 경제 회생을 하고 남북 문제가 이렇게 지금 긴박한 상태에 돌아가니까 남북 긴장 완화를 통한 무슨 정책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럼 니들 그렇게 정책 연대 잘하니 총선에서도 통합을 하든지 연대를 해라. 이러고 오히려 하라 그래요. 이걸 갖고 쪽팔리게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 아니, 갑자기 지금- 여론조사 탓을 하시네. 아니,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네. 지구들이 워낙 못하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정도냐고. 그래서, 지난 3년 반 동안 정책 연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이 얘기를 그럼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무슨 빅텐트로는 찢어진 빅텐트 맨날 쳐봐야 뭐에 비세죠. 네. 항상 존재는 국회의원 의석수, 당선이에요. 그럼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 의석수도 정치라는 게. 내 의석수. 그러니까 어? 자기 개파사 마이 얘기. 씨엣. 그래서 개부정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럼요. 거예요. 예. 풍부하시니까 영어가. 아니, 근데 정말로 마이 씨엣. 지난번 제가 얘기를 또 섹시하게 한 번 더 첨언하자면 어쨌든 뭐 진보정의당 얘기를 했으니까 한진중공업 투쟁할 때 보이지가 않았어요. 없었어요. 우리 당 그때. 보이지 없었어요. 않았어요. 그런데 당에서 통합진보당은 있었죠. 그때. 통합진보당이 있었죠. 예. 근데 통합진보당은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테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공천 하나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흥분한 김에 한마디 더 할까요? 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할 수 있어요. 정당 해산 심판만 청구했을 뿐이지 통합진보당 의원을 아웃시킬 수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없죠. 있나요? 아웃시키니까 좋다고 너도 나도 재보궐선거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 연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통합진보당 해산하고 의원을 아웃시킨 것은 삼권 분립에 저촉된다면서 싸우고 적어도 싸워줘야죠. 그때 정의당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없어요. 새정치 민주연합 같이 연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을 하면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럼 지금쯤 국민들이 니들 이제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 연대해라. 그래서 지금 연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NSMS예요. Know your seat, yes my seat. 예스. 아이고. 네 자리 말고 내 자리. 네. 네 자리 말고 내 자리. 내 자리 위한 연대. 하지 마, 이씨. 그런 거.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마음은,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연이어 예. 패배가 깨지면서 야, 이거 야권연대 이렇게 안 되면 결국 그 보수 정권들이 패악질하는 걸 막지 예. 못한다. 마음엔 들지 않지만 야권연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이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현재 선거구도 소선거구제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다 저 보수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통합진보당 사건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된 우리나라라고 본다면은 건강한 진보 정당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같이 있는데요. 호남에서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호남에서는 사실 야권 연대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연대 안 하고 이제 어차피 새누리당은 한 10% 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둘이 어디 당이 나오든 간에 야권에서 그냥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가 40%, 연대보다 통합을 또 해야 된다 22%, 연대 통합 반대가 15% 정도밖에 안 나온 것은 그만큼 호남인들도 우리 이 야권이 통합을 좀 해서 전국 정당으로 좀 거듭나고 전국 정당화를 시키고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여권이나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 정당한 비판의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는 차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혁신을 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결국은 통합적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예. 대한 보관을 사실 내야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알직 정례 여론조사 11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 알고 찍자 알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